기체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자, 이 기체라는 애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기체 분자의 무슨 론? 운동론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기체 분자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뭐를 한다?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의 핵심인데요.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뭐 하자? 무시하자. 자, 첫 번째가, 자, 자체의 크기는 없는 셈 쳐라.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의 시작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기체 분자가 잔뜩 있어? 잔뜩 없어? 잔뜩 있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우리가 먼지가 가라앉듯이 기체 분자가 바닥에 따따따따따 가라앉는다면 바닥에 싹 깔려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진공이 된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기체를 얘기할 때 기체 풍선 하나가 있으면 이 풍선 속에 산소, 질소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방이 이만큼 있어. 내 방이야 이게. 그럼 내 방에 나 혼자 있지만 내 공간은 이만큼인 거지. 그럼 나의 부피를 이만큼으로 보자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존나 뛰어다니면서 머리를 꽝꽝 하면서 다니는 거야. 이해되냐? 따라서 자체 크기는 뭐 하자? 쌩까자.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 분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력도 없고요, 반발력도 없다 라는 말이 되는데, 자,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다른 애들을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인력도 작용하지 않고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인력이 있는 애들이잖아. 당연히.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야. 인력도 없고 뭐도 없다? 반발력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가다가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서 휘어진다거나 반발력에 의해서 반발하고 휘어진다거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운동을 한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체 분자는 여기서 무작위로 계속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 휘어지질 않아.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해? 안 작용해? 작용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선 운동하는 도중에 속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이해되시겠죠? 자, 따라서 두 번째 가정이 직선 운동입니다. 근데 무슨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랜덤으로 조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이 얘네들은 무슨 충돌을 한다라고 나와 있냐면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갖는 의미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거 물리에 배워요. 충돌 배우니? 배운 기억 있니? 자, 충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탄성, 탄성, 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실에서 완전 탄성 충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의 손실이 제로입니다. 에너지의 손실이 제로야.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충돌에선 하는 순간 뭐가 나니? 소리가 나죠. 하는 순간 뭐가 나니? 열이 나죠. 소리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불이 칠 때마다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감소하겠지. 그럼 기체 분자가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지들끼리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부딪힐 때마다 느려지겠지? 그럼 우리가 교실 문을 딱 닫아놓고 퇴근을 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기체 분자들은 계속 느려지다가 바닥에 쫙 가라앉아 있을 거야. 그러다 내가 발로 뻥 차면 다시 다다다닥 하기 시작을 하겠지. 이해돼? 그런 상황이 있어 없어? 없죠. 평생 둬도 얘네들은 느려지지 않아. 무슨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 완전 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가정을 하죠. 따라서 완전 탄성 충돌은 소리도 안 나고 열도 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기체 분자는 거의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공 중에 탱탱볼이라고 알아? 안에가 꽉 찬 고무공? 땡 때리면 소리가 별로 안 나지. 탄력 죽이지. 에너지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충돌을 우린 무슨 충돌이라고 한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 그치?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only 절대 온도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절대 온도가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숨어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기체 종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바꿔 얘기하면 온도가 같으면 뭐도 같은 거야? 에너지도 같은 거야. 그럼 최홍만하고 내가 있어? 에너지가 같대. 그럼 최홍만은 돼지 새끼 아니야. 쿵쿵쿵쿵 하고 댕기겠지? 그럼 내가 최홍만이랑 같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니? 존나 뛰어야 되겠지? 따라서 가벼운 분자가 같은 온도에서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오케이? 두 번째, 얘를 가지고 공식으로 유도란 걸 갖다 우리가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버릴게. 자,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비례한다고요? 절대 온도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럼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니?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요게 뭐랑 비례한다? 절대 온도랑 비례한다. 그럼 이때 비례니까 당연히 이 새끼 날려도 되니 안 되니? 되죠. 어차피 이퀄이 아니잖아. 날려도 돼 안 돼? 되겠죠? 따라서 이걸 뭐에 대한 식으로 일단 풀어보면 v제곱은 뭐분의 뭐에 비례하는 거야? m분의 t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양변의 루트 씌웁시다. 그럼 v는 비례하겠죠?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루트 뭐에? m분의 t에 비례한다. 이게 그레이엄의 법칙인데요. 자,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분자량.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밀도. 왜? 분자량과 밀도는 뭐 하는 사이? 비례하는 사이. 화원에서 배우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따라서 자,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속도가 몇 배가 돼? 2배 안 돼. 1.414. 절대 온도가 4배가 돼야 분자 운동 속도는 몇 배가 되니? 2배가 됩니다. 그럼 분자량 차이가 2배 차이야. 그럼 속도 차이는 1배 차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이걸 무슨 법칙?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주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 양쪽에다가 기다란 유리관을 놔요. 이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한쪽에는 뭐를 놨냐면 HCl, 염화수소를 묻힌 솜, 염산을 묻힌 솜을 놓고요. 한쪽에는 누구를 놔요? NH3를 놔요. 암모니아수.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날아가겠니? 염화수소 기체가 흥 하고 날아갈 거야. 이쪽에선 누가 날아가겠니? 암모니아 기체가 흥 하고 날아갈 거야. 그럼 누가 빨라? 자, HCl의 분자량이 얼마야? 1에 35.5니까 36.5가 되겠죠. NH3의 분자량이 얼마니? 17이죠? 가벼운 새끼가 빠릅니다. 누가 더 빠릅니까? 얘가 더 빠르지? 그럼 만나는 지점은 이쪽으로 치우쳐야 돼? 이쪽으로 치우쳐야 돼? 이쪽으로 치우쳐야 되겠지? 따라서 이 부근에서 만났다고 칠게요.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Cl이라는 하얀색 솔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자, 기체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기체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기체가 슉 가다가 뿅 하고 만나서 흰 연기처럼 보이는 포인트가 나와요. 어디서 만났는지가 보인다는 거지. 따라서 이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 쪽으로 치우친다? 염산 쪽으로 치우친다. 그럼 대략 몇 대 몇일까? 자, 66에 36, 44, 16. 분자량비가 대략 이거니까 루트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야? 6대 4, 3대 2지. 따라서 대략 요 정도 비율이 될 거야. About. 이해되니? 자, 따라서 이런 게 기체 분자의 운동이구나. 그냥 간략하게 어바웃으로 잡아두시면 돼요.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토대로 나머지 아이들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토대로 증명하긴 좀 거시기 하니, 자, 우리가 시간도 없고 하니
내가 지금부터 약간 순서를 많이 바꾸어서 갈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나갈 거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나갈 거야. 자,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한테 뭐가 있어요? 풍선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풍선이 하나 있거든. 나는 이 풍선을 지금부터 뭐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크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풍선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풍선을 뭐하게 만들고 싶어? 크게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이 풍선에다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어때지겠니? 빨라지겠지? 빨라지니까 안에서 나다다다다닥 치는 힘이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풍선이 어때지겠니? 커지겠죠. 따라서 온도가 커지면 부피도 커지는 거야. 이걸 우린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딩 때 배우죠. 두 번째, 압력이 증가하면 주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앞대가리를 딱 막은 다음에 여기서 꾹 누르면 기체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잖아. 물론 놓으면 다시 올라오지만 이게 압력이잖아. 압력을 가했더니 기체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아,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럼 압력과 부피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게 누구의 법칙이라고요? 보일의 법칙이죠. 압력과 부피의 관계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온도와 부피의 관계 누구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근데 풍선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 뭐 하면 돼? 불면 돼. 분다는 얘기는 이 안에 공기의 입자수를 뭐 한다는 얘기야? 많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럼 입자수는 결국에 우리는 몰수라 하죠. 따라서 몰수가 많을수록, 입자의 몰수가 많을수록 부피가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양변의 P를 곱하면 PV가 뭐가 되는 거야? NT가 되는 거고, 얘를 뭘로 만들고 싶었니? 이퀄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를 붙여요? R이라는 상수를 붙여요. 그걸 기체상수라 하죠. 하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PV NRT라는 어마무시한 공식이 나옵니다. 개 중요하죠. 겁나게 중요해요. 이때 R 기체상수는 얼마라고 한다? 0.082입니다. 자, 대부분 계산을 할 때는 이 0.082가 지워질 수 있는 숫자를 내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가끔 쓰레기 같은 오빠들이 안 지워지는 쓰레기 같은 문제를 줄 때가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계속 나가시길 바래요. 왠지 안 지워지면 내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간혹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냥 푸세요. 하여! 이대로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무슨 기체일 경우에? 이상기체일 경우에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잘생겨서 따라오는 거야. 쟤는 나만 봐. 니들 안 봐. 저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맞은 거 맞아. 요즘 온라인이 너무 발달해 있잖아. 그치? 조금만 검색질 해봐도요, 탁 나와요. 저걸 검색하는 순간, 저 기계를 탁 검색하는 순간 내가 짜잔 하고 나와요. 자, 이제 점검 들어가 봅시다. 누구의 법칙부터 들어가 볼까? 보일의 법칙을 들어가 봅시다. 자, 보일의 법칙이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압력과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부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누구의 법칙이니? 보일의 법칙이죠. 항상 모든 실험을 할 때는 무슨 군, 실험군, 대조군 뭐 이딴 게 필요하잖아. 그럼 내가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누구는 닥치고 있으라고 해야 되겠니? 온도는 닥치고 있어야 해야 되겠지. 따라서 보일의 법칙의 엄청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야. 보일의 법칙과 관련한 문제, 그래프를 찾아라. 보일의 법칙과 관련한 것들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뭐가 일정한지를 먼저 찾아라. 온도가 일정한지를 먼저 찾아라. 따라서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비례, 반비례? 압력과 부피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가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양변에 P를 곱하면 PV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K, 일정하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P1V1은 P2V2다. 다 같은 말이죠.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건 항상 그래프의 해석이야. 그래프의 해석. 자, 그럼 그래프를 볼 건데 보일의 법칙 그래프든 샤를의 법칙 그래프든 그래프의 y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의 y축은 뭐가 나올까? 봐봐, 책에 뭐라고 나왔니? y축에 부피. 오케이? 그럼 x축은 당연히 보일의 법칙이니까 뭘까? 압력이겠지? 닥치고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수학을 생각해. 무슨 식에 관한 식? 무슨 식? y축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누구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걸 뭐에 대해서 풀으라고요? y에 대해서 풉니다. 그러면 식이 뭐가 되니? v는 뭐분의? p분의 nRT.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y는 뭐분의? x분의 nRT. n은 상수지?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이렇게 될 건데요. 요게 1번 그래프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래프라 해봅시다. 그럼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차이는 t가 클수록 어디로 나갈까? 바깥쪽으로 나가겠지? 근데 온도가 같다 하더라도 뭐가 많아도 돼? 1몰로 실험했을 땐 1번 그래프일 거고요. 2몰로 실험했을 땐 몇 번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 2번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지.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록 뭐가 큰 거야? nRT가 큰 거야. 일반적으로는 누가 큰 걸로 나와? 문제 T가 큰 걸로 나와. 근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잠깐 숨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에 충실해서 보일의 법칙은 이거죠. P1V1 곱한 값과 그 다음에 P2V2 곱한 값이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요 값하고 요 값을 곱한 값과 요 값과 요 값을 곱한 값이 같다면 이건 누구 그래프? 보일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해석할 게 요거밖에 없어요. 보일 그래프에서. 됐음? 자, 이제 누구 들어간다? 샤를이 들어갑시다. 샤를이. 샤를. 마이 샤를. 자, 샤를의 법칙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부피와 뭐의 관계? 온도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 조심하자. 마찬가지로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선 뭐가 일정하다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니? P가 뭐하다라는 전제조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일정하다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부피와 온도는 뭐하는 관계이다? 비례하는 관계이다. 오케이? 똑같은 말로 어떻게 하면 되겠니? T분의 V는 뭐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T1분의 V1은 T2분의 V2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 누구하고 관련된 법칙이야?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같은 말이야. 긴 얘기 안 할게. 자, 여기가 진도가 더 빨라. 막 나가야 돼. 내가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 자,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합시다. 이 공식에서 모든 온도는 라지 T입니다. 라지 T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그럼 무슨 온도입니까? 켈빈 온도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슨 온도를 씁니까? 섭씨 온도를 써요. 말이 안 돼요. 봐봐.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돼요. 생각을 해봐. 아침에 10도였어. 창문이 다 닫혀 있잖아. 히터를 틀어서 우리 교실의 온도가 30도가 됐어.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돼야 되니? 3배가 돼야 돼. 근데 아무리 창문 사이에 틈이 있다고 한들 부피가 3배가 되면 이 교실이 폭발하지.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섭씨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무슨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large T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small t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273을 더해줘야 절대 온도다. 따라서 조심해라. 켈빈 온도, 섭씨 온도. 그럼 10도는 283 켈빈 온도, 30도는
한 300켈빈 온도. 몇 배 안 되지, 그치?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하는 게 아닌겨잉? 3배가 아니여잉? 됐음?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 마찬가지로 그려봅시다. 짠. 무슨 그래프? V, T. 무슨 축에 관한 식? Y축에 관한 식. 그럼 V는 PV NRT를 V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봐. 그럼 뭐야? P분의 NRT가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Y는 AX. 됐니? 이해되니? 아니 X축이 T니까 이걸 X로 해석하라고. Y는 AX. P분의 NR이 뭐야? 기울기. 여기에 Y절편이 있어 없어? 없잖아. 원점 들어가지, 그치?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1번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2번 그래프가 있다 쳐봅시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누구 때문이다? P분의 NR 때문이다. 오케이? 그럼 압력과 그래 기울기는 비례 반비례? 압력과 기울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기울기가 큰 새끼가 압력이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기울기가 작은 새끼가 압력이 뭐 한 거야? 큰 거야. 혹은 몰수와 기울기는 비례 반비례? 비례. 만약에 압력이 같은 상황이라면 1번 그래프의 몰수가 많은 거고요. 2번 그래프의 몰수가 더 적은 거겠지. 이해되죠? 따라서 Y축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됐네. 근데 하나만 더 합시다. 뭐가 나오냐면 왜 안 따라와? 너 죽을래? 자, 그래프를 보면 항상 라지 T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 X축이 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섭씨 온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스몰 t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V 하면 어째야 되나요? 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럼 V는 P분의 NR에다가 라지 T 대신에 뭐 더하면 돼요? 스몰 t 더하기 273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려?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73만큼 무슨 평행이동.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그치? 그죠? 수학 시간에 이 정도는 배우잖아. 자, 따라서 자를 왼쪽으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흉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기울기는 역시 뭐야? P분의 NR. 여기에서도 기울기는 역시 뭐라고요? P분의 NR. 됐어? 그러면 X절편은 얼마가 나오겠죠? 영하 273이 나오겠죠. 그럼 영하 273도씨가 갖는 의미는 뭘까? 0켈빈 온도. 0켈빈 온도, 영하 273도씨. 그때는 분자의 부피가 뭐가 되니? 제로가 되죠. 말이 되니? 기체 분자의 부피가 제로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우리는 이 사건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왜? 그 전에 액화돼요. 기체 상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로 가다가 중간에 뭐가 돼버리니? 액화가 돼버리지. 따라서 그때부터는 측정 가능, 불가능? 불가능. 영하 273도씨까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가 없습니다. 되셨니? 자, 근데 이 이론상 영하 273도씨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뭐가 되니? 제로. 부피도 얼마가 되니? 제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먼지처럼 가라앉는 상황. 그게 영하 273도씨야. 궁금하면 가봐. 영하 273도씨까지. 이론상 가능한 온도입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온도가 아니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몇 도씨? 0도씨. 일 때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해봅시다. 0도씨일 때 부피를 뭐라고 해보자고요? V0라 해봅시다.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 Y는 AX 플러스 B. 뭐라고? Y는 AX 플러스 BI. 그럼 Y는 대신에 뭐는? V는. AX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는 얼마니? 273분의 뭐야? V0죠? 그죠? 따라서 V는 273분의 V0 AX. X 대신에 누구 써주라고요? 스몰 t. 플러스 무슨 절편? Y절편 V0. 이게 섭씨 온도 공식이야. 외우지 마라.
이게 무슨 온도 공식이라고요? 섭씨 온도 공식이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따라서 따로 알아야 되나요? 아, 그러지 마. 힘들잖아. 그치? 가뜩이나 공부할 거 많아 뒤지겠는데 이걸 뭐하러 외우고 앉았니? 하여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가지면 엔간한 문제들은 다 푼다 안 푼다? 다 푼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면 엔간한 문제는 다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연결을 시켜서 일상생활에서의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과 일상생활에서의 샤렐의 법칙 뭐 예시 나와 있지? 자동차 타이어에 그 다음에 에어백 뭐 그 다음에 물속에서 잠수가 물을 뿜었더니 위로 올라오면서 커지네 작아지네 그 다음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펴지네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었더니 풍선이 갑자기 찌그러드네 뭐 이런 얘기들 일상생활에서 보일 법칙과 샤렐의 법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확인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쫙 합쳐서 무슨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됐어?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야? PV nR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상기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상기체가 불가능하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상황까지 만들어보자? 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이상기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무슨 기체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쇠구슬을 가지고 자석을 향해 던집니다. 쇠구슬을 가지고 자석을 향해 굴릴 거야. 천천히 굴리는 경우와 세게 굴리는 경우 어느 쪽에서 인력을 더 크게 받을까? 천천히 굴릴 때는 쩍 하고 와서 붙겠지? 근데 빠르게 굴리면 인력을 거의 받지 않은 듯하게 뭐 할 수도 있을까? 지나갈 수도 있겠지. 따라서 운동 속도가 어때야 돼? 빨라야 돼. 자, 이상기체에 가깝기 위해서는 운동 속도가 뭐 해야 돼? 빨라야 돼. 운동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 있네. 분자량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온도는 어때야 돼? 높아야 돼. 그래서 분자량이 뭐한 기체? 작은 기체일수록. 그 다음에 온도는 뭐 할수록? 높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왜? 압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봐라. PVNRT를 갖다가 압력에 대한 식으로 한 번만 잠깐 만들어 볼게. 압력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PVNT를 압력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뭐가 되니? V분의 NT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피당 압력과 비례하게 돼 있어. 온도가 같다면. 부피당 몰수라는 건 뭐야? 밀도죠. 부피당 쪽수. 이 교실 안에 얼라들이 많아. 우리끼리 막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반발력, 김태희 인력 왔다 갔다 세지겠지, 그치? 압력이 크다는 얘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압력이 작다는 얘긴 한산해. 좀 여길 봐도 아무도 없고 저길 봐도 저기 어떤 새끼 뛰어다니는 게 살짝 보여. 인력과 반발력이 크겠니 작겠니? 작겠지. 따라서 뭐가 낮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뭐에 가깝게 행동을 하게 된다?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을 하게 된다. 이상기체란 이론적으로 이런 걸 만족할 때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이론상 저걸 만족하는 새끼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가장 근접한 놈이 누구냐면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장 이상기체에 근접한 새끼가 누구냐면 헬륨입니다. 분자량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근데 쌤, 수소는요? 수소가 분자량은 더 작잖아. 더 빠르겠지. 운동속도만 놓고 따지면 수소가 빨라? 헬륨이 빨라? 수소가 빨라. 근데 이상기체에 더 가까운 건 누구? 헬륨. 왜? C8쪽이니까. C8쪽이니까 유발이 없어 별로. 팡! 치우칠 일이 별로 있어 없어? 없어. 안정하죠.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헬륨이 더 이상기체에 가깝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대략.
자,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같이 가봅시다.